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 증언에서의 발언들이 주목되면서 시장의 소폭 다소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 햇살이 비쳤습니다. 다우는 0.64% 상승, S&P 500은 0.95% 상승, 나스닥은 1.62% 상승, 원달러 환율은 1300.18원으로 0.2% 상승, 빅스 지수는 29.05로 0.35%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02%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1.08%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17%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공유 주식인 위어크는 크레딧 스위스가 커버리지를 수요일 종가의 2배 이상 높인 성과와 목표 주가가 11달러로 커버가 되면서 15% 상승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제공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는 JP모건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12.4% 상승이 되었습니다. KB홈은 2분기 결과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8.6% 상승이 되었고요. 비닐 인형과 보블헤드 제조업체인 펀코는 JP모건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12.7% 상승이 되었습니다. 전일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했고, 연착륙이 어려울 수 있는 경착륙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하원 청문회에서는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연착륙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게 말을 했지만,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강할 것이며 경기 침체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7월에도 기준금리 75% 인상하는 것에 지지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로 볼 때 다음 회의에서 추가 75bp 금리 인상 후 들어오는 지표가 이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이후 몇 차례 연속된 회의에서 최소 50bp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8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 9천 명으로 지난주보다 2천 명 감소를 했고, 예상치 22만 5천 명보다 상회된 수치입니다. 4주간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 3,500명으로 직전주보다 4,500명 증가가 된 수치입니다. 미국 1분기 경상수지는 경상적자가 2,914억 2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666억 달러 정도 더 상승이 된 수치인 29.6% 증가가 되었고, 예상치 2,737억보다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는 52.4로 전월치와 예상치 모두 하회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6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1.65로 역시 전월 수치와 예상치보다 하회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CIO인 스콧 레드너는 어제와 오늘 최소한 내부적으로 본 시장의 움직임은 시장이 세계 경제 성장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에서 단기물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점차적으로 세계 경장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UBS는 경기 침체 확률을 69%로 높였으며,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도 이번 주 경기 침체 위험의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UBS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부정적인 후속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국지적으로 정점을 찍고 하드데이터 일부 성장 모멘텀이 재개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95.7%로 전일 90.9%보다 상승한 수치가 되었습니다.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1.92달러 하락한 배럴당 104.27달러, 1.8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는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스위스커트 은행의 이펙 오즈카 데스카야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파월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가가 전날 하락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유가 약세론자들의 다음 주요 시험대는 100달러 선이다라면서 많은 투자자는 글로벌 공급 부족 상황과 원유 수요 회복으로 유가가 이 선 아래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파월이 하원에서 다소 완화적인 이야기로 아주 소폭 상승 출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있다라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최근 5년간 1,300원대를 돌파했던 적이 없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계선이 저항선을 맞고 떨어질 자리인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추세 상승으로 올라갈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나와야 할 악재들이 다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해당 구간은 저항 라인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 국내 시장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각 은행들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 점과 단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보인다라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시장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다 반영이 된 부분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의 충격이 크게 가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기술적 반등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어서 추세 상승을 그리는 것보다는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생성되며 기술적 반등을 만들 수도 있는 구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떠나야겠다라면서 손실이 큰 종목들을 던지는 시기보다는 내 종목이 시장이 상승될 때 외국인들이 유입될 만한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 모멘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지금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악재가 나올 대로 나온 이 시장에서 만약에 더 악재라고 하면은 금리가 100bp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나올 경우 요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주식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국내 시장을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포기하면 안 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처드 데니스의 터틀 트레이드에서는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꼭 주식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꼭 성투하시고요. 꼭 생존하십시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